상속세를 폐하라. 예,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상속세를 폐지하라. 이 상속세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이라고 딱 규정을 했습니다. 예, 이 책을 쓰신 서채종 선생님을 저희들이 잠깐 모시겠습니다. 예,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상속세 폐지 범국민운동본부의 대표로 활동하고 계시는군요. 예. 예, 저희 고성호 TV 시청자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상속세 폐지 범국민운동본부 대표 서채종입니다. 이렇게 자유우파를 이끌고 있는 우리 고성국 박사님과 고성국 TV에 나오게 돼서 영광이고요. 자유우파라면 적어도 세금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어떤 국민보다 더 예민하고 좀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 상속세에 대해서 한 번 더 알게 되고, 그래서 이 상속세를 조속히 폐지시켜야지 대한민국의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한 번 더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서채종 대표님이신데요. 예. 서 대표님은 그러면 세금 전문가신가요? 세금 전문가는 아니고요. 그래. 저는 이제 실은 그 대학교 때는 사회학을 전공했었고요. 사회학 전공하셨고. 예. 이제 직장에서는 은행을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예, 이제 농협이요. 예. 예. 그러면서 21세기 경제학연구소라는 단체를 통해서 이제 경제학과 한국경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했었었죠. 그런 와중에 한국 경제가 왜 이렇게 계속 80년대 이후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예. 왜 이렇게 떨어질까? 이걸 좀 반등시켜서 성장률이 상승으로 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2016년인가요?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이제 합병권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삼성물산 주식을 샀는데 피를 손해를 보고 이제 팔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시중에서 돌았던 이야기들이 이게 삼성물산이 저렇게 하락하는 것은 상속과 관계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거구나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상속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게 됐어요. 그러면 한 10년 전부터 네, 상속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제 연구를 하셨어요? 예, 그 결과가 이겁니까? 네, 그렇죠. 상속세를 폐하라. 예. 예. 이 책의 주장을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세요. 우리들이 이제 상속세라 그러면 사람들은 부의 양극화를 완화시키고 실질적인 평등을 이룰 수 있는 어떠한 최소한의 도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상속세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들도 많고, 이것이 상속세라는 것이 우리 경제 활동에 굉장히 방해가 된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게 찬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은 근데 속내를 보면 그거야말로 아주 잘못된 생각이고 틀린 생각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상속세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생각해 보면서 저는 상속세는 상속세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세금 자체의 문제가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예. 먼저 우리들이 이제 이중과세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중과세라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게 왜 이중과세예요? 이제 상속 자산 어떻게 됐든 상속세는 누가 받든지 결국 상속하신 분의 재산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나눠진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상속 자산을 모으기까지는 우리들은 다 세금을 내고 있거든요. 그렇죠. 소득세를 이미 내고 다양한 형태로 소금을 내서 예. 축적한 재산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중과세라는 그거를 상속한다고 다시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2번 내는 거다. 그렇죠. 이런 뜻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은 그거는 이제 그래서 논란이 되니까 지금 최고 세율을 40%로 낮춘다는 이야기로 나온 것 자체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세율이 너무 높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세금이라는 것은 현금으로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들이 상속 자산을 받으면 그게 다 현금은 아니거든요. 네. 대부분이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유가증권이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계층 다 상속세를 받는 모든 계층은 다 고난을 겪습니다.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장 많이 내는 분들 500억 이상인 분들의 이게 자산 구성을 보면
현금 자산, 현금성 자산은 5%가 안 되거든요. 그러겠죠. 예. 예, 뭐 재벌이라고 집에 돈 쌓아놓고 사는 건 아니죠. 예. 다 자산, 뭐 주식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금은 현금으로 내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은 전부 다 그런 실물 자산인 네.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미스매치가 나는 거죠. 그래서 현금인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실물 자산을 팔아야 되는 팔거나 여하튼 뭐 대출을 받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하튼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이 세 가지가 상속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속세는 바보 같은 세금이다. 네, 그렇죠. 네. 상속세는 옳지 못한 세금이고 바보 같은 세금. 이제 바보 같은 세금이라는 게 또 하나 이제 그 뭐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측면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들이 이제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주범을 상속세라고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네. 그러면 이 상속세 때문에 한국 주식 시장에 얼마만큼 디스카운트가 되냐고 한 그 PBR 통상적으로 PBR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그 선진국 평균이 2.0이라고 하면 우리에서는 1도 안 되거든요. 절반. PBR이 뭐예요? 그러니까 장부 가치 대비 그 주가의 비율을 PBR을 하는데. 우리가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 주식 시장에 지금 시가총액이 한 2,500조에서 2,60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PBR을 그 선진국과 비슷하게만 그러면 5,000조가 올린다 되네. 그러면 5,000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그 묻혀 있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주식 시장에 땅속에 묻혀져 있는 거죠. 2,500조에서 600조 되는 돈들이 그 2,600조 되는 돈들이 바깥에 나와서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많은 돈들이 돌아다니면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그 경제가 안 좋은 이유가 그 외부적인 요인 이런 거라기보다는 주로 그 민간 소비가 계속 처지고 있거든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반증하는 그 지표로 보면 그 국민 부담률이라는 그 비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이제 조세 부담률, 그 지방세, 국세에다가 이제 그 건강보험료라든지 국민연금이라든지 각종 부담금을 합해서 그걸 이제 GDP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느냐 이걸 그 국민부담률이라 그러는데 그 비율이 2000년도에는 20% 이하였거든요. 근데 지금 32%, 3% 정도 가까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거의 50% 가까이 늘어난 거죠. 지금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저평가되고 있다. 대한민국 주식이 저평가되고 있다. 근데 상속세도 그 중에 하나의 요인이고 그게 상속세 때문에 다 이렇게 됐다고는 할 수 없죠. 가장 큰 요인이라고. 가장 큰 요인이다. 예. 자,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는 상속세율을 낮추겠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서채정 대표는 낮추는 게 아니라 없애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그 생각을 해보시죠. 그 아까 우리들이 이제 상속세 매기는 기준이 뭐냐 그러면 이제 상장 회사를 기준으로 해갖고 그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해갖고 2개월 그 종가 평균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 주식 가격이 올라가면 상속세가 늘어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세금을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주식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떨어져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 자산 가치는 좀 잠식되지만 상속세는 덜 내게 되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유리하냐 그러면 차라리 주식가가 떨어지는 거 차라리 나한테 유리하다. 그렇죠. CEO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일부러 떨어뜨려요, 그러면? 근데 그거는 일부러 떨어뜨린지는 모르죠. 저는 거기까지는 알 수 없지만은 적어도 시장 참여자들은 그렇게 인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의 의향이 그 주식 가격에 반영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세율을 낮춘다고 그 가정을 해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50%인데 30% 낮추면 이 주식 가격이 올라도 이 그 주주들이 대주주들이 그 손해가 없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만큼 낮췄으니까 주가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그러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낮춘다 그래도 여전히 그 세금을 납부할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식 가격이 낮은 게 좋은 거죠.
알겠어요. 네. 자, 여기 상속세를 폐지하라 또는 폐하라 이 책 저 댓글창에 좀 올려주세요. 예, 그러시고 이 책에서 스웨덴 사례를 제시하셨는데 스웨덴의 어떤 대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제 그 대표 스웨덴이 2004년도에 이제 그 폐지를 하게 됐는데요. 네. 1990 거기 상속세를 폐지했어요? 스웨덴이? 예, 예. 거기가 1984년에 아스트라에이비라는 제약회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미망인이 그 경영을 하고 있었는데 미망인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당시 그 스웨덴의 세율이 70%였습니다. 상속세율이.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상속세를 내려면 가진 재산을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그 실물 자산을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라고 생각하니까 그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주식 전체를 다 팔아도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할 상황이 이미 된 거죠. 상속세는 이제 그 세금이 매겨졌고 그렇죠. 그런데 주식은 계속 떨어졌고 네.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게 팔렸습니다. 영국으로.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라는 회사는 아스트라사하고 제네카사하고 합병해서 그게 생긴 그렇게 해서 영국게 됐구나. 네. 예. 근데 이제 그게 1984년도에 그렇게 됐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도 이러다가 우리 회사도 저런 상황에 처하는 것 아니냐라고 많은 요동이 있었고 실제 이제 이케아라는 회사와 그래요. 페트라팩이라는 그런 회사들은 해외로 나가게 됐죠. 본사를 네. 이전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스웨덴 내에서도 이렇게 가다가는 그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이 전부 다 해외로 탈출하겠구나라는 생각에 세율을 낮췄습니다. 세율을 낮춰봤어요. 예, 일단 낮춰봤습니다. 근데 2004년도에 이제 폐지를 할 당시에 세율은 30%였거든요. 근데 30%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세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그걸 결국은 폐지했다. 예, 폐지를 하고 이제 자본이득세라는 걸 도입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 자본이득세가 우리나라에서는 그 양도소득세와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나라들은 추가소득세라고 또 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양도소득세로 그 전환을 하고 상속세를 폐지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상속세를 폐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세금을 안 내겠다는 건 아니고 상속세를 폐지하되 이걸 양도소득세로 통합시키자는 거거든요. 그래요. 예. 양도소득세로 통합시키면 어쨌든 소득이 생겼으니까 그렇죠. 돈은 내겠다. 나중에 이제 그 팔 때 내는 거니까 경영권에 전혀 무리가 가지 않거든요. 그런데다 요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강남 아파트 비싼 것들은 그 뭐 이제 세금을 상속세를 내야 될 단계가 왔지 않습니까? 소득이 없는 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상속세를 내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금 내느라고 그 자기가 살던 곳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래요. 양도소득세로 전환을 하면 네. 살다가 이제 팔아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그 다른 뭐 이렇게 돌아가시거나 여하튼 이렇게 됐을 때 그 현실화 됐을 때 현금으로 됐을 때 그때 이제 세금을 내면 그분들이 세금 때문에 자기들의 국민들의 삶이 그 흔들리거나 혼란스럽게 되거나 이런 그래요. 것들은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저는 그 양도소득세로 예. 상속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통합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상속세 폐지, 법인세 인하 이걸 공약을 해왔어요. 근데 지금 이게 다 법을 고쳐야만 되는 가능한 일인데 지금 국회를 종북 주사파가 딱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속세 폐지, 법인세 인하 쪽은 아무리 가려고 해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상속세 폐지 국민운동본부 서채정 대표가 이 상속세를 폐하라는 책을 가지고 이제 대국민 홍보전을 이제 하러 나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소개해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서채정 대표가 이 상속세를 폐하라 이 운동을 국민운동 차원에서 해나갈 때 여러분들 길에서 마주치시더라도 좀 아는 체 해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당장 이 상속세를 폐하라는 책을 우선 이게 책이 아주 쉽게 잘 쓰여져 있고 외국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적시가 돼 있어가지고 그냥 그 관념적인 논쟁이 아닙니다.
아, 이래야 우리나라가 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니까 여러분들 이 책도 꼭 한 번씩 일독하시기 바랍니다. 자, 서채정 대표님, 마무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 운동을 하면서 향후 그 4년 안에 끝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스웨덴 사례를 보듯이 스웨덴이 아스트라사가 이렇게 팔려나고 이런 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년을 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20년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촉박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세금에 대해서 감세를 주장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첫 번째 대통령인데 이렇게 감세 의지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계실 때 이 문제 어떻게든 정치화시키고 결집시켜서 다음 대선 나가는 후보에게 반드시 상속세 폐지를 공약할 수 있게끔 하면 그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를 거쳐서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상속세 폐지가 우리나라 국민과 우리나라 국가 전체의 부를 증가시키고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